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만 더 키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도에 무상급식 원상 회복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도청 입구에서 제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도의 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작을 국내 최초로 관람할 수 있는 등 경남도립미술관에서 3가지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 내 주요 사안을 회의하기 위해 2일 경남도청에서는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단연 무상급식 지원 문제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이슈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일 경남도청에서는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들이 모여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군수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의회 중재안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국고 예산 확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정책회의 결과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적극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안한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결정으로서 이를 환영하며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제안한 7대3의 분담 비율은 재조정되어야 하고 학교 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 제시한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적극 수용이라는 말은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뜻이지만 결과문과 정책회의 결과는 맞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분 수용이지만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적극 수용이라는 말만 고집합니다. 적극 수용. 저희는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부 수용이다, 그죠? 조건부 수용이죠. 적극 수용입니다. 이는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5점을 남긴 것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바우처 사업의 경우 도비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량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 재량 사업으로 결정됐지만 결국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5점을 남겼습니다. 도비를 이제 집행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조례가 서민자녀 교육 진조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 시군비가 서민자녀들한테 돈 좀 더 주고 교육해 준다는데 그게 나쁜 거. 시군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재량 사업으로 결정했다지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바우처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다른 방면에서 생각한다면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장 군수들이 모여도 모든 것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뿐 명확한 해답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반발심만 더 키우면서 그 대안으로 내세운 사업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이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열리던 날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원상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전합니다.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열리는 2일 경남도청 안.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몇몇 학부모, 그리고 시의원들은 경남도청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무상급식을 원상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경남도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민들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자 철문을 굳게 닫은 채 기자회견 참여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과 청원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학부모이고 경남도민이란 말이죠. 근데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전달 체계를 이런 식으로 불통으로 막고 있는 것은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조건 막고 보자는 이것은 도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듣지를 않겠다. 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홍준표 도지사에게 항의 사안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병력을 이렇게 과도하게 배치를 하고 경비들까지 동원해서 왜 이렇게 과잉적으로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사안을 전달하면은 마무리되는 수순인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한테. 여기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도민이 경남도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황당한 일인 겁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이들의 행보와 규탄 해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 지사의 불통과 아집, 독선을 비난하며 한 사람을 잘못 뽑아 전 도민이 고생하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잘못 뽑은 것 때문에 전 도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참여한 서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도지사를 비교하며 홍 지사의 도정을 비꼬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터넷에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박근혜 찍고 이민 간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안 맞나요? 예. 그 다음으로 더 나쁜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죠. 성남에서 이재명 찍고 경남으로 이사 온 사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인데. 무상급식과 관련해 끝없는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통과 아집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도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경상남도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의 위법이라는 경남도의 법제처의 해석은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을 두고 도와 야권이 또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비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의 영향 때문이라며 도로부터 비법정 전입금을 지원받으면 각종 교육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정 전입금을 주는 것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비법정 전입금까지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비법적 전입금은 법적 의무 없이 순수하게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전입금으로 주로 시도교육청과 대응 투자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남도의회 김용근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가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은 2일 마산 가포신항과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도내 민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가포신항을 방문한 의장단은 운영사인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로부터 항만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가포신항이 물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를 당부했으며 도의회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방문해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장단은 진주와 함안 등 도내 곳곳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추진하던 서명운동을 끝내고 입법 청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서명운동은 5월 말 기준으로 약 90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는 약 80만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서명이나 타 지역 주민의 서명은 정리해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국회에 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서를 제출 시 서명 용지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입법 청원을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에 나섭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제 추진 중인 창원관광타워 건설 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관광타워 건설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마산 해양신도시 내 창원관광타워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시는 창원관광타워 사업을 시 추진 사업으로 혼동하는 시민이 많다며 시와 무관한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자본가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창원관광타워 추진위는 오는 9월과 11월 진해와 마산 지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타워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제4회 탄소포인트제 경진대회에 1,700여 세대가 신규로 참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500세대 미만 부문에서는 마산회운구 한우리 2차가, 500세대 이상 부문에서는 마산하포구 두산 2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두산 2차 아파트는 대회 전 가입률이 25%에 불과했지만 대회 기간 가입률을 93%까지 끌어올렸고 한우리 2차는 99% 가입률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이외에도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 참여율도 일부 반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 경남은행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위한 CEO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일 오전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손교덕 은행장과 경남상의협의회 최충경 회장, 주요 거래처 CEO 등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관심 분야인 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고려대 법학과 박지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정지원 국장, 노무법인 하이HR 김용진 대표, 경남경영자총협회 김양수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서 2시간여 동안 노사관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의 제2차 전시회가 지난 2일 개막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의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이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알리기 위해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발길이 경남도립미술관으로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다채로운 색깔, 많은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보입니다. 코끼리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에서부터 코끼리를 형상화한 조각품도 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경남도립미술관의 한 전시관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올해 제2차 전시회를 통해 3가지의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보도사진상인 퓰리처상 수상작 총 237점을 관람할 수 있는 퓰리처상 사진전에서부터 시각장애인과 작가가 코끼리를 주제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 코끼리 주름펼치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영상을 담은 싱글 채널 비디오전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한 코끼리 주름펼치다 전시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코끼리의 몸에 있는 주름을 펼치듯이 비장애와 장애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같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편견 없이 자유롭게 풀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시회가 열린다 해도 관람객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남도립미술관은 이번 2차 전시회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여러 가지 홍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가 어렵게 좋은 전시가 많이 준비된 만큼 홍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립미술관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계정을 오픈시켜서 여기서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전시 내용 그리고 또는 이제 참여했던 그 후기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발신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전을 지면 기사라든지 지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여타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 도립미술관은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은 이번 2차 전시회를 통해 올해의 퓰리처상 수상작을 국내 최초로 관람할 수 있고 2010년에 미공개 수상작 45점도 추가적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때 감정이나 뭐 시대상을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슬픔을 넘어서 좀 행복해지자 뭐 이런 취지를 상당히 사진 작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경남 도립미술관의 제2차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뜻깊고 다양한 전시회들로 도민들의 발걸음이 경남 도립미술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메르스 확산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고 감염병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 예방교육 시행과 단체 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항을 이용하는 환적 화물은 TU에 10,000원을, 정기 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에는 최고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4일 시행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2년 동안 2회 이상 거짓 표시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최대 3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군 순방 당시 홍 지사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성기홍 전 김해교육장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복 운전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에서 해당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일반 교통 방해와 폭력 사범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창원 기상대에 따르면 경남, 부산, 울산 평균 기온이 19.1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보였습니다. 5월 평균 최고 기온 역시 25.6도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상남도의 공교육 활성화와 수도권, 지방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15 세계교육문화체험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고성 하일중학교는 전교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전주 한옥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단체 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 이송에 대비한 구급활동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119 신고 접수 시 반드시 고열과 폐렴, 기침 및 중동 방문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통보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 순방에 나섰습니다. 박 총장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퍼스텍 주식회사와 경남은행을 방문해 기업형 맞춤식 교육과 산학협력 교류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창원시는 3일 창원 문성대학에서 300여 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